신 교수님 어떠십니까? 일단은 원가를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그건 뭐 지금 다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이죠. 예, 다 한 부분이고 예. 그동안 뭐 문재인 정부든 또 윤석열 정부든 그걸 안 한 이유는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전 이거는 정부의 기본적인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출범 정신하고도 위배되는 것이다. 올려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국회예요, 국회. 그러니까 여야든 국회가 자꾸 지금 올리는 거를 정치적으로 뒷다리를 잡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정부가 지금 인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자꾸 그러니까 지금 올릴 걸 못 올리고 있는 게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화살을 정부에다 쏠 게 아니라 저는 국회에 써야 된다. 그거 내가 강조하고 싶고 아까 그 연대에서 나오신 분이 보편적인 지원을 하자 하니까 갑자기 전 이재명 씨가 생각이 나요. 또 전기값 때문에 30만 원을 주자고요. 그거요, 2천만 가구만 계산해도 2천만 가구 곱하기 10만 원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전 보편적 지원 전 반대하고요. 네. 전기값 해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인상분이 생기면 다 반영해라. 다만 그 부담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분납을 허용해 주라. 그리고 분납에 따르는 비용이나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저 그 말씀드리고 결정기구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네네. 우리 노사정위원회 봤잖아요. 최저임금위원회 봤잖아요. 이거 누가 결정해요? 정부가 하면 정부의 앞잡이가 될 거고요. 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정치의 발목이 잡혀요. 그래서 말은 되게 좋은데 이거 실행력이 없습니다. 답이 없네요. 아니요. 정부가 네. 원칙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원칙대로 가면 6개월쯤 1년쯤 뒤에 국민이 아 정말 이 정부는 원칙대로 가는구나. 우리 노동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찬성을 했어요.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왜 자꾸 쭈삣쭈삣 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 것에 밀려가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올려야 된다. 그리고 물가 때문에 이건 정치 논리입니다. 국회의원 논리예요. 전기값 올라가면요. 전기값 10% 올렸다고 칩시다. 그게 물가에 주는 영향은요. 하도 0.0이 많아갖고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기값을 올리더라도 그게 소비자 물가나 뭐 코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개미보다도 더 작은 만큼 영향이니까 물가 핑계 대면서 올릴 걸 올리지 않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데 역대 정부가 그런 우를 범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만 부담이 커지는 것을 늦춰주는 방법으로 한 일정 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뒤로 미루어서 내는 제도를 정부가 도입하면 저는 이 문제는 깔끔하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평론가님은 어떠십니까? 글쎄 제가 뭐 정치권에 대해서 워낙 냉소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네. 저는 이게 올 하반기까지 못 올리잖아요. 그럼 올 겨울엔 못 올립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겨울에 가스 요금을 올린다. 겨울에 전기 요금을 올린다. 난방비 내년 아마 4월 총선을 감당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 2분기가 굉장히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올 2분기에 한 번 올리고 나면 3분기, 4분기 그 못하고 이후로는 예, 힘들다. 힘드니까. 그런데도 이번 2분기조차도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일단 유보해놨죠. 네, 원가율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진을 아예 안 먹는다 치고 네네. 판매액 대비 우리가 원가 회수율이란 개념 지금 보면 한국전력은 글쎄 원가 회수율이 70%, 그 가스공사는 아마 70%도 안 될 겁니다. 62%대예요. 그러니까 뭐 마진은커녕 지금 원가도 없이 그냥 사오면 손해 보는 계속 네. 그렇게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어느 정도 이제는 함께 아까 뭐 연대 포럼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이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인상을 하되 인상이 힘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부담스러운 네.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를 지원해야 되느냐. 전 여기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하고 우리 사회가 결국 공적 부조 사회입니다. 건강보험도 그렇고요. 예. 가장 힘든 분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취할 부분은 좀 완벽한 시뮬레이션, 최대한 이 정도 올릴 경우에 누가 타격을 받으면 일단 올린 것은 전 국민 부담으로 가고요. 타격받은 부분들은 정부 재정에서 그분들을 지원하고요. 지원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일단은 끌고 가서
이게 그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몇 년 내는 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석유 시대의 종말이어서 요번 최근에 산유국들이 하는 행태도 보면 감산하고 원자재 무기화는 더 극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번에 유보 동결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거야를 바라보는 거는 진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이걸 빨리 들어가야지 네네. 내년 총선만 바라보고 앞으로 이걸 11년을 이걸 동결시킨다? 정말 큰 문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분명. 성 교수님 어떠십니까?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은 이제 전 국민이 많은 부담을 지게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을 발행하고 다음에 채권 발행에 따른 어떤 이자 비용도 생기고요. 그래서 네네.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럼 과연 요금을 올리면은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하면은 물론 전기란 것은 모든 국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부담을 하지만은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요금 올려야 되긴 하지만은 올리는 것과 동시에 말씀하셨던 뭐 전기요금 올린 다음에 약한 계층을 뭐 어떻게 배려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 지원하는. 그 동시에 같이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먼저 있고 그리고 현재 같으면은 전기를 많이 쓰는 분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더 좀 강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누진세 이런 걸로는 안 된다 보시는 거예요? 조금 더 누진율을 강화하는 방법도 네네. 있고요. 또 특정 섹터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특정 섹터가 네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섹터가 지금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어떤 산업은 시간이 지나면 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산업 구조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 같이 넣어서 그래서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어떤 요금 체계를 바꿔가면서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답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작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뭐 그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하는 모두 패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많이 들기는 합니다.